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입시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자, 이제 정시는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시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올해 정시는 좀 어땠는지, 경쟁률이라던가 특이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주요 15개 대학 정도를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인문계나 자연계가 모두 다 1,490명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경쟁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게 올해 특이점 첫 번째이기도 한데 의치약 한수도 전반적으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주요 15개 대학의 인문과 자연도 모두 다 좀 늘어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요 학교 경쟁률 탑3를 살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일반 전형이 바뀌었죠.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서울대도 올해 좀 연세대와 더불어서 좀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 학교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도 저희는 솔직히 좀 대략 난감했는데 특히 10.31대1을 기록한 농경제사회학부는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직전 경쟁률이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낮았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일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올해 모든 학교 모든 과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장 특이한 과들 중에 하나로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를 조금 꼽고 있는 중이다. 자, 그 정도로 조금 특이했다. 연대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지구시스템과학과와 도거동문학과가 조금 경쟁률이 높은 형태의 패턴을 좀 보였을 뿐이다. 어떤 좀 하위권 학과는 좀 경쟁률이 높은 패턴은 항상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뭔가 특이한 현상은 좀 아니다. 다만 평균 경쟁률이 예전에 비해서 좀 기형적으로 높았던 건 서울대하고도 마찬가지의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연대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고대는 지금 진짜 높죠. 그러니까 지금 서영고를 모두 다 보시면서 알겠지만 올해 인문계는 인문계 아이들과 교차한 자연계 아이들이 모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상위권 학과가 조금 인문계 학과들이 조금 많은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 인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수시 2월로 3명이 들어온 과예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은 학과고 입시 결과가 매년 패턴화되어 있지는 않은 학과인데 이 학과가 지금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는 건 소신이나 상향 지원을 한 아이들의 비율이 조금 높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대는 연대의 경영이나 작년의 성대 글로벌 경영은 진짜 매우 강한 강펑크가 썼었던 학교여서 제가 정시 지원하는 와중에 Q&A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한 번 펑크난 학과 절대 펑크나지 않는다. 원래 입결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입결이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과 쓰실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펑크 나서 이 정도 점수까지 붙었으니 우리 아이가 잘하면 또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쓰신 학생들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짓을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냐. 한 번 펑크난 과는 절대 다시 펑크나지 않는다. 대신에 한 번 폭발한 학과는 그 다음에 또 폭발할 수 있다. 이거는 약간 법칙적인 거다. 좀 제발 좀 이러지 마셔라 라고 하는데 항상 매년 변함없이 올해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해. 그럴 줄 알았어. 놀랍지는 않습니다. 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아까 인문계랑 반대. 그죠? 여태까지 서영고는 모두 다 문과가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건 너무 당연하다. 그거에서 좀 예외적인 딱 하나의 학교가 서강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위 4개 학과가 다 강펑크. 제가 보기에 강펑크 3개과와 중펑크 하나였는데 그게 컴퓨터, 전자, 화공생, 기계 4개 과였거든요. 그래서 이 4개 과의 입결이 하락한 것은 너무나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었던 사실인데 아까 제가 성대 쓰지 말라고 할 때랑 똑같은 일이 이번에 서강대에서 일어난 것뿐이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심리내과학과 8명,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8명 해서 인문, 자연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통합선발 학과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문계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붙었던 과였는데 정시에서는 미적기하 지정이 되면서 인문계 아이들이 이제는 쓸 수 없는 학부가 되어버린 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과가 합쳐봤자 16명의 모집 인원이 있었다면 이 두 개 학과를 학부로 합치면서 30명 모집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소신 지원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입결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가 드디어 나왔네요. 정말 올해 중대 정시에서 제일 짜증나는 학교였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과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학부제로 뽑았기 때문에 뭐라고 경쟁률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다. 간하고는 그렇다. 그런데 다구는 경쟁률이 원래도 높았는데 더 많이 올라갔다. 정말로 미친 경쟁률이 나왔다.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향도, 소신도, 안정도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 세 학교만은 그렇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약간 아이들의 상향과 소신의 성향이 그 어떤 애보다 좀 더 많았다. 벌써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단 경쟁률에 대한 저의 총평일 것 같아요. 자, 올해 정시 지원의 좀 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서울대와 연대가 1월 1일 마감한 것. 이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쟁률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폭발했지 하면서 좀 의외로 봤었던 첫 번째 특징이었다.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대학 라인인데 먼저 마감한 경우에는 눈치 싸움을 하죠. 서울대하고 같이 마감이니까 차마 아이들이 못 쓸 거야 라는 심리에서 보통 대부분의 해는 안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올해는 쓴 거예요. 그치, 보통은 이렇게 일찍 마감하면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실은. 근데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그날부터 다 그랬거든요. 서울대 연대가 터졌어 막 이런 얘기는 계속 들으면서 저희도 경쟁률을 봤는데 이런 해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서울대 연대 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 의학 계열을 포함한 상위 15개 대학은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상승했다.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실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한테는 더 중요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얘도 올랐고 얘도 올랐다가 지금 특징인 거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금 아이들의 상향이나 소신 지원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같이 늘어난 것 뿐이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의 경쟁률 상승이 입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쓴 교과의 경쟁률이 올라갔다고 너무 불안해하시면서 2월 20일까지 버티시지 마라. 저는 그냥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세 번째. 네, 정말 가장 제가 정시 컨설팅 할 때 피부로 와닿았었던 것은 세 번째, 교차 지원이죠. 교차 지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교차 지원은 보통의 자연계 아이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특이한 첫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차 지원이 좀 생각보다 폭이 컸다. 원래 전년도에 이제 인문계열 응시자 수가 보통 17,000명, 18,000명 선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8,000명을 넘었어요. 무려 10,000명이 지금 증가한 지원자 수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 숫자만으로도 압도적인 교차 지원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통 상경계열은 적어도 60%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특이하게 생각했던 건 상경계열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의 이 인문대학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과 아이들이 넘어오는데 크게 꺼리낌이 없다고 했어야 됐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놀랬다라는 거예요. 서울대부터 교차 지원의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 성적대 아이들이 올해는 조금 힘들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과 쪽을 우선 선택해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택하고 나중에 폭을 이과 거를 쓸 건지 문과 거를 쓸 건지 그냥 결정하시는 게 낫지. 문과 거로 갔다가 계속 이런 시스템이면 이거 어떻게 정시로 대학 갑니까? 너무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정시 지원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또 1년 동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실 거죠?